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와서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과 이 상승은 상당히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다. 이 박스권 탈피할 만한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18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차트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요 종목도 10%가량, 요새는 상한가 제한이 30%다 보니까 10% 정도는 급등보다는 상승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주들 최근에 왜 올랐습니까? 금리 상승.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1.5%, 중앙은행의 금리가 1.5%입니다. 그러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은행 대출금리도 빵빵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한국의 10년물, 한국의 국채 10년물도 3.29%입니다. 작년 8월달, 9월달쯤에 최저 1.8%인데 8개월 정도 만에 1.4%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예요. 3.29%. 보험은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죠?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 보험료를 가만 놔두진 않을 거 아닙니까? 0.1% 입출금 통장에다 넣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투자를 합니다. 요즘엔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거의 80% 이상을 채권에다 투자합니다.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투자하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채권 금리가. 물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도 연금보험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낮게는 3%, 많게는 5%짜리도 많아요. 물론 만기 전까지, 20년 만기이기 때문에 20년 만기 전까지 원금이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지만 20년 납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해지를 안 하게 되면은 원금 이상이 되고 원금 이상의 이제 목돈이 모이 된 거죠. 이제 적금이 아니라 예금처럼 20년 동안 모인 자금에 대해서 3%, 5% 이율을 줘야 돼요. 이거 보험사 돌아버립니다. 이거 역마진이거든요. 근데 작년 9월달만 하도 1.8%잖아요. 최저 이율이 국공채 10년물이 1.8%인데 3%, 5% 이율을 줘야 돼요. 정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가입하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해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2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25개월 차가 돼야 해지환급금이 50%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오래 유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20년 동안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가입하고 난 다음에 해지가 나오게 되면, 혹시 민원 해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돈 다 스스로 다 뱉어내야 돼요, 수당. 자, 그리고 어쨌든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 자산 운용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 당연히 첫 번째는 그런 연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 롯데손해보험이 흑자 전환됐어요. 흑자 전환. 자, 보세요. 2019년, 2020년 700억, 300억 적자가 났다가 작년 1200억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롯데손해보험 외에는 별로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보험주들. 근데 롯데손해보험은 이 흑자 전환 소식 때문에 간 거고요. 어쨌든 장기 보장성 보험 원수 보험료 비중이 76%. 장기 보장성 보험, 손해보험 뭐죠? 종합보험이죠? 사망보험이 아니라 아팠을 때 돈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76%예요. 장기적으로 자금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10년 투자했을 때 3%는 금리를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험 20년 넣죠? 20년, 보통 20년 납이죠? 20년 동안 또 이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손해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이래저래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손해보험 같은 회사가 흑자전이 되는 거죠. 롯데손해보험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바닥입니다. 주가가 거의 빌빌대고 있어요. 229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쨌든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으로 완만한 어떤 상승 추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 공식이 나오죠.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은 뭐라 했죠? 크로스. 상승, 골든 크로스, 하락, 데드 크로스. 자, 1월 달에 데드 크로스 났죠. 그러면서 21선 저항. 그런데 3월 달에 와서 골든 크로스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거래량과 나기 전 이전 거래량을 보세요. 별 차이가 없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량이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7%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20%짜리 급등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도 주가도 빌빌댔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거래량과 이 상승은 상당히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또 분기점을 잡아야 되겠죠? 54,000원에 일단 1차 분기점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로 잡을 겁니다. 히든 종목이 2021년 이후에 좀 박스권에 갇혔어요. 4만원과 6만원 사이에. 이 박스권 탈피할 만한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엘리바마 공장에 증설을 진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생산에 본격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자율주행 레벨 3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기술을 올라갈수록 카메라 채용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완성도를 높일 겁니다. 센서 퓨전은 뭐냐면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레이더로 이 외부 요인들을 인지를 하고 이걸 데이터화시켜서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요인들을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인지를 뭘로 해야 됩니까? 카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레이더 이런 것들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카메라 있잖아요. 이 히든 종목이 현대차의 1차 밴드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아닙니다. 근데 1차 밴드예요. 카메라 모듈인데. 이 회사가 아이오닉 5의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를 납품을 했고요. 제네시스의 아다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다스에 적용되는 카메라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에서 추가적인 어떤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이 회사가 공급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전기차 생산을 더 늘리게 되면 이 회사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탈출하지 않을까요?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자, 요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